질병관리본부 우리나라 의료진 과학자들의 눈부신 성과가 연일 우리 눈에 목격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분리 성공,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한 건지 뭘 잘한 건지 알고 박수를 쳐야겠죠. 세계 최초, 세계 유일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분리를 해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가 자신들의 과학력과 기술력을 모아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와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순수 베이스 대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배양을 해서 분양하는 겁니다. 이제 전 세계에 뭘 한다? 배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순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분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도 다 했다고 떠들던데요. 제가 그거 보여드려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분류표 쫙 나오는 가운데 그러면 다른 나라도 다 했으면 왜 이름이 분리된 신종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이 코리아 코비프입니까? 이름 자체가 분리된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인 이유가 분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 자체에 뭐가 붙었다? 코리아가 붙었습니다. 차이나가 아니고요. 다른 나라 이름도 안 붙고 코리아. 무슨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 세계에.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분양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필요 없죠. 딴 나라에서 다 한 건데 괜히 자랑하고 있네라는 말을 쳐바를 수 있는 증거가 그 자료를 보면은 온갖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분리된 바이러스의 이름이 쫙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딱 코리아가 이름이 들어간 바이러스 이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이렇게 잘 해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도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보통 자유한국당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던 지지자들이면 100% 문재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고 해야 되는데 20% 30%씩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카트. 네. 우리 정부 왜 이렇게 잘해요? 장원준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 정부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교민들도 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노TV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광역지자체장을 중심으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너무나 잘 대응하고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교민들 자신들이 정말 아름다운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많은 교민들이 한국으로 온 것 외에 우한에 지금 남아있는 그 교민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심각하고 우한 도시 내 교통이 사실상 마비된 그런 상황에서 이 마스크를 나 혼자 살아야지 하지 않고 그 위험한데 자기 차 몰고 교민들 집집마다 들러서 그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 지금 남아있는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들이 며칠간 직접 차량을 운전하면서 90명에 가까운 우한 시내 교민들에게 직접 마스크, 체온계 등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모습, 자기 혼자 안 걸리면 되지 하면서 있지 않고 다른 교민들이 걱정되어서 200명이 남았는데 이 200명 남은 분들이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회에 직접 연락이 닿는 사람이 130여 명인데 운행이 차량 대부분이 운행이 금지된 이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교민들을 고려해서 열심히 차 몰고 다니면서 이걸 나눠주는 이런 교민들, 한국인들, 민간인들, 시민들이 있고 또 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노력하는 이게 나라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뭔가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지는 최덕기 후베이성 한인 회장님 지금 한국에 오셨지만 말이죠. 많은 역할을 했죠. 이번에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자, 이런 훌륭하고 아름다운 한국 정부가 있는 반면에 저소득 가정에 대한 마스크 지원 예산을 깎아놓고서 집권 여당이 그 예산을 잘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공격하는 인간 같지 않은 너무나 나라다운 너무나 인간다운 그런 모습 반면에 자유한국당 보면은 저소득층 마스크 예산, 이거는 신종 코로나에 대비해서 저소득층 마스크 예산이 준비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미세먼지 때문에 작년 추경과 올해 예산 전체에서
특히 마스크 살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지우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국민 보건 문제에 있어서 그 마스크 값 얼마 하나 뭐 그런 것까지 지원하고 그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얼마의 돈이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저소득층일수록 자기 건강을 안 챙기고 마스크를 그 돈이 아까워서 안 산다는 거예요. 부담이 되죠. 없는 살림에는 그런 마스크 사는 돈도 부담이 돼서 가급적이면 안 사고 그냥 몸빵으로 때운다 이런 마인드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소득층한테. 그래서 그런데 그 예산을 자유한국당이 2번에 걸쳐서 엄청 깎았습니다. 그래 놓고서 자기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마스크 지원 예산 114억을 삭감한 거는 4+1 협의체 때문이지 자기들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예산안에서 114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거를 삭감이 왜 이루어졌냐? 알아서 우리가 경비 줄일게요 해가지고 정부가 하도 전액 삭감을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기 때문에 정부가 말 안 되는 인간들이네 싶어가지고 합리적인 숫자를 뽑아낸 거예요. 마스크조차 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마련했는데 4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 정부다운 정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전액 삭감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단체 구매해가지고 한꺼번에 구매해가지고 돈을 좀 줄여볼게 이렇게 한 겁니다. 실제 이루어졌던 과정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새에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우리한테 알려줬으면은 마스크 예산 더 올려줬을 텐데 라고 개구라를 친 겁니다. 민경욱이 하는 얘기는 마스크 예산 문제를 우리한테 안 알려줘서 우리가 못 도와줬는데 우리한테 알려줬으면은 삭감 안 되고 더 많아지도록 했을 거다라는 개구라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긴 뭘 몰라. 예산 심사할 때 자유한국당 김승희, 유재중이 설명 다 듣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다음 작년 추경 예산에서도 129억 원을 깎았습니다. 지금 소셜미디어에 돌아다니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예산 깎았다라는 웹 자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숫자가 틀렸어요. 1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10배입니다. 129억 원을 깎았습니다. 추경 예산에서. 323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129억 원을 깎아서 최종 예산을 작년 추경에서도 194억으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를 전해철 의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결 위해서 한국당이 마스크 예산을 다 깎자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인마들의 땡깡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왕창 일괄 단체 구매로 가격 협상을 해서 조금 줄여볼게 해가지고 통과된 거예요. 국회 속기록을 보면은 다 나오는데 왜 거짓말하냐라고 전해철 의원이 화를 냈습니다. 이것들이 너무 심한 말은 제가 못하겠고 이런 과정이었음을 주변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참 할 일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인간임을 검증하는 과학 연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쉬겠습니다. 아까 라이브 중에 왜 가난한 사람들이 자한당을 지지하냐 연구 방송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백 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원래 그래요. 방송을 쉴 수가 없네. 재밌는 뉴스가 너무 많아서. 하태경 크크크. 하태경이 튈라고 자기 자리 어떻게 튈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였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바른보수당 뭐 무신 대표를 하고 있죠. 아니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냐. 지금은 대통령한테 힘을 줘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역제안을 했습니다. 잘난 척하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대통령과 하태경이 미치기 아닙니다. 하태경이 올바른 소리를 한 겁니다. 이번에는 대통령과 주요 정당 대표들 영수회담을 하자. 새로운 보수당은 코로나 바이러스 잡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화끈하게 밀어주겠다. 이랬습니다. 쇼든 뭐든 맞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똥밭에서 갑자기 생수인 척하면은 효과가 있냐 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똥밭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생수인 척 헛소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보수당 다른 당직자들과 당원들이 하태경이 이런 말 할 때 미친 소리 하고 앉았어 라고 야유와 비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에게 권고합니다. 이미 똥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똥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 똥소리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이라는 걸
명심하고 똥밭 자체를 뽀개고 정계 은퇴를 하거나 다른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않고 잔머리 좀 굴려가지고 똥밭이라는 구조적 환경을 그대로 놔두고 생수 흉내내는 짓 그만하시오. 이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